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언니, 오빠에게 예쁨을 받는 막내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직 철이 좀 없어 그런 건지 조금만 무안해도 눈물부터 나는 성격이라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그런 저에게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달라져 라고 하시긴 하지만 저도 나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쉽게 나버리는 눈물이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언니는 승주야, 그냥 다 받아버려.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고 오빠는 하여간 어릴 적부터 저래서 내가 억울했다니까. 라며 놀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은 하는데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 이야기를 할 때나 엄마 생각이 날 때입니다. 저희 엄마는 10년 전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재 사고였는데 유독가스에 질식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해 더 아쉬운 탓인지 엄마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엄마를 잃고 저희 가족은 한동안, 아니, 긴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물론 가족을 사고로 잃으신 모든 유가족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픔의 여파로 아빠는 회사에 한동안 휴직을 내시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셨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셨지만 매일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는 저를 보실 때 안 그런 척 하시려고 애를 쓰시긴 했지만 티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는 그때 군에서 막 제대하고 알바를 다닐 때였는데 매일 몰래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곤 했거든요. 저 또한 아빠와 오빠 앞에서 괜찮은 척 학교에 다녔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 그 학기 성적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그때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각자 엄마의 기억을 붙들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아파했죠. 저희 언니는 뭘 했냐고요? 사실 언니는 저의 친언니는 아닙니다. 엄마 덕분에 만난 언니이죠. 그 인연에 감사하고 있고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고마운 언니인지라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언니가 이 채널을 굉장히 열심히 듣거든요. 저희 엄마는 정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셨습니다. 엄마는 거의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죠. 천성이 착한 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크고 자라 결혼까지 하신 사이였는데 저희 엄마가 2살 누나셨거든요. 아빠가 엄청 따라다니셨는데도 처음엔 엄마가 안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릴 적부터 동생으로 본 사이라 그냥 귀여워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께서 올해 지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외동딸인 엄마와 외할머니를 도와 장례를 다 치른 아빠에게 어느 순간 의지를 하게 되시더래요. 그렇게 한번 의지를 하게 되니 좋아져서 만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라 그렇게 한번 좋아 지내게 되니 당연히 결혼까지 해야 하는 줄 알고 결혼까지 쭉 한 번에 하신 거죠. 서로 첫 남자친구, 여자친구이셨기에 그 애틋함이 대단하셨는데 아빠가 군대에 가시면서 잠시 떨어지셨다가 제대하시면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을 하러 타지로 나가시는데 엄마도 얼른 따라가야겠더래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하시고 같이 나오셨대요. 할머니들끼리도 한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내시다 보니 엄마랑 아빠가 분가하자마자 양쪽 집이 다시 집을 짓고 이웃에 같이 사셨다고 해요. 혼자 계시는 외할머니 걱정에 친할머니께서 추진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양가가 사이가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당연히 외갓집과 친가가 같이 지내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명절에도 당연히 같이 음식하고 같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한 번도 친가 외가 구분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고부 갈등, 명절 스트레스, 재산 다툼 등등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친구가 그런 일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이혼 준비하신다면서
울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부모님이 싸우고 외할머니와도 싸웠다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친할머니께서 형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며 우셨을 정도로 두 분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엄마와 끌어안고 우시던 할머니가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가 형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라면서 엄마를 달래주시기도 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진짜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챙기셨고 저희에게도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시곤 하셨습니다. 시골집에 가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더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은 엄마가 쉬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전과 달라진 건 없었지만 유난히 엄마를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는 아예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 답답하다며 다시 시골로 가셨는데 엄마는 매일 전화하시고는 우셨습니다. 친할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위해 할머니를 모시고 오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혼자라도 엄마 가게에 보내주실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서 엄마는 주말 농장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웃분께 부탁을 드려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더래요. 전날까지만 해도 텃밭에서 고추 따는 걸 보셨다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엄마와 아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모시고 와 주말 농장 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못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서요. 엄마와 아빠는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더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서로 엄청 아끼셨습니다. 오빠와 저에게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 하시면서 결국엔 가족들만이 내 곁에 있는 거라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빠는 저를 잘 놀리긴 했지만 특별히 아기를 가진 적은 없었기에 저희 남매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빠가 아빠를 닮아 개구져도 다정한 성격이거든요.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친구들은 저희 가족을 보고 캠페인이나 전래동화에 나오는 가족 같아 라며 말하고는 해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희 가족이 더 소중한 줄 알겠더라고요. 항상 웃으시는 엄마와 다정한 아빠, 친절한 오빠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후에 엄마가 우리 승주 고등학교 가고 하니 엄마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라며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게에는 잘 나가지는 않아 언니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언니는 오빠보다도 3살이 많았는데 처음엔 엄마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와서 음식을 시키는데 옷차림이나 행색이 좋지 못해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서 내주셨나 보더라고요. 언니가 배가 매우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어 엄마가 반찬을 몇 번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잘 먹는 모습에 엄마는 좋으셨대요. 그런데 언니가 다 먹고는 사장님,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설거지나 힘든 일이 있으면 시키시고 그걸로 밥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 언니에게 엄마는 그래? 그럼 저기 설거지랑 양파랑 파 좀 다듬을래? 너 할 줄 알아? 라며 아무렇지 않게 시키셨대요. 그렇게 일을 시키시고 저녁도 먹고 갈래? 그리고 내일도 와서 밥 먹어도 돼. 방학이라 학교 안 가지? 일찍 와도 되고 오늘처럼 와도 돼. 근데 잘 곳은 있어? 라고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은 있는데 곧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저 여기 또 와도 돼요? 라며 오히려 묻더래요. 엄마는 그런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와서 밥도 먹고 오늘처럼 일도 좀 거들어줘. 오늘처럼 하면 밥값은 충분해.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언니는 엄마 식당에 학교가 끝나면 와서 일을 돕고 밥을 먹고 반찬을 좀 가져가곤 했나 봐요. 저희 엄마가 하셨던 식당이 메인 요리를 시키면 반찬이 3-4가지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주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닭볶음탕, 갈비찜 같은 음식을 파셨는데 꼭 밥도 흥미를 섞은 콩밥을 하셨어요. 집에서도 그 밥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밥만 먹어도 건강에 좋다면서 고집하셨죠. 저희가 잔병치레가 없는 것도 다 그 밥을 먹어서라며 밥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언니는 사정도 묻지도 않고 잘해주시는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 매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5번은 가서 일을 도왔나 봐요. 저는 일주일에 1번 가서 슬쩍 밥만 먹고 왔는데 언니는 부지런히 도운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가 일한 값이라며 돈을 건네셨는데 언니가 그 돈을 쥐고 주저앉아 울면서 사장님,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얘는 당연히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울어? 안 그래도 너 먹은 밥값은 뺐어. 라며 웃으셨대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던 언니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라며 언니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어릴 때 보고 못 본 지 오래인데 중학교 때쯤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엄마라고 불러본 지 너무 오래돼서인지 눈물도 안 나더라고.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하더래요. 이모랑 삼촌들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언니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할머니가 나가셔서 공공근로를 하고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언니가 고1이 되었을 그때 할머니가 몸져 누우셨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도 병원비와 쌀값으로 거의 다 써갈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언니의 이모와 외삼촌은 장례식에서 언니를 본 척도 안 하더니 남겨놓고 장례가 끝나자 그냥 가버렸대요. 집은 월세인데 2달 정도 밀려 주인집에서 슬슬 눈치를 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겨우 그 눈을 피해 학교도 다니고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친절해 보여 무작정 들어와 밥을 먹은 거였대요. 돈이 없는데도 그때는 정말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했대요. 그런데 밥도 주시고 또 오라고 하는 엄마의 말씀에 언니는 염치불구하고 또 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와서 밥 먹는 것만으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 일한 돈까지 받다 보니 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울어버린 거죠. 언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에이구 그랬구나. 혹시 저쪽에 주방 옆에 나 쉬는 방 봤어? 괜찮으면 미연이 사정 좋아질 때까지 거기서 지낼래? 식당 구석이긴 하지만 지낼만 할 거야. 대신 지금처럼 일해주면 돼. 일한 값은 거기 넣은 것처럼 줄게. 미연이가 너무 착해서 내가 좋아서 그래. 라며 언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언니는 사장님 진짜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며 더 울고요. 그렇게 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 가게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남은 보증금을 엄마에게 내밀며 받아달라는 걸 엄마가 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써 라며 다시 쥐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학년 남은 학교는 그만둘까 하다가 엄마가 나중에 후회해. 학교는 졸업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마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작은 원룸 하나를 엄마가 전세를 얻게 도와주셨나 봐요. 어차피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으니 괜찮다면서요. 언니는 그런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고 취득을 했답니다. 엄마는 그런 언니를 기특해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인사시키고 식구처럼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착하기도 착한데 착실하기까지 하니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뿌듯해 하시며 말씀하시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솔직히 엄마의 그 표정을 보고 질투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저 몰래 다른 딸을 두었다가 그 딸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고 할까요? 엄마 딸은 난데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초대받아온 언니를 만나고 나서 저의 생각은 확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없던 제게 언니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오빠는 누나가 생겨서 든든하다면서 웃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던 차에 언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면서요. 아빠는 벌써 언니와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가게 셔터맨이셨으니 당연히 알고 지내셨겠죠. 언니도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수줍어하는 걸 보고 승주는 듣던 대로 천상 여자다. 나는 워낙 왈가닥이라 승주처럼 고운 거는 너무 부러운데? 라고 웃는데 괜히 눈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굉장히 시원스럽게 웃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꾸미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닌 진심이 보였거든요. 그 후로 언니는 종종 집으로 와 밥을 먹고 가거나 제가 가게에 가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집에 오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저를 집 앞까지 따라오며 붙들고는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언니가 우연히 엄마 심부름으로 집에 왔다가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찔러가며 고백을 해 사귀고는 헤어지길 반복하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그런 무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거절하며 집으로 오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언니가 승주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며 다가오는데 그 남자 애들 중 하나이가 갈 길 가시죠. 저희끼리 할 말이 있어서요. 라는 순간 언니는 저를 당겨 뒤로 숨겨주더니 왜? 내가 승주 언니인데 너희 뭐야? 김성철, 박민석, 오창현 너희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께 연락드리면 돼? 남자놈들이 여학생 한 명 둘러싸고 뭐하는 짓이야? 라며 세게 나가자 그 남자애들이 눈치를 보더니 대뜸 죄송합니다 라면서 도망치듯 자리를 뜨더라고요. 언니는 걔들이 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승주 괜찮아? 쟤들 뭐야? 좋으면 좋게 하지 바보들이다 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린 저는 주저앉아 며칠 전부터 절에서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본 거예요 라며 울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일으켜주면서 울지마. 이렇게 여리니까 저놈들이 저러는 걸 봐줬지. 언니가 내일부터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게. 걱정 마. 혹시나 학교 안에서도 저놈들 저러면 언니한테 말해.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며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저를 한 2주 정도 매일 데리고 하교를 해주었습니다. 걔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눈치만 보다가 더 이상 안 그러고요. 오빠한테는 언니가 말을 했는지 오빠가 친구들과 후배들한테 건너 걔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학교에서 운동부였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언니와 저는 부쩍 더 친해졌습니다. 언니가 손재주도 좋아서 방학 때 저 염색도 해주고 매니큐어도 발라줬거든요. 여학생들은 그렇게 수다 떨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친해졌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운동한다고 엄마 대신 오빠 도시락을 몇 번 싸줬는데 그게 입에 맞았는지 언니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말도 별로 없으면서 언니와는 말도 잘하고 언니의 부탁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언니가 가끔 가게에 힘쓸 일 있으면 오빠에게 전화를 하곤 했거든요. 아빠는 회사에 계실 시간이라 오빠밖에 없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런 저희를 흐뭇한 눈으로 보고는 하셨습니다. 엄마가 형제가 없고 아빠도 미국 사시는 고모만 계시다 보니 형제 많은 집이 부러우셨다면서요. 언니가 저희와 가까이 지내면서 집이 북적거리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죠. 언니는 그런 엄마에게 사장님 진짜 너무 정이 많아서 나중에 큰일 나겠어요.
라며 말하긴 했지만 언니도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는 체육교육을 전공하겠다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원하던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1학년만 마치고 군대에 가더라고요. 제가 고2 때였는데 아마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엄청 많이 우시면서 훈련소 앞에까지 다녀오셨는데 저에게 승주는 딸이라 너무 다행이다. 승철이처럼 군대 가는 거 어떻게 또 보니? 라며 언니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오빠는 군대에서 엄마에게 편지도 잘 쓰고 전화도 잘 하는 효자 아들이었는데도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엄마 곁에서 언니가 사장님, 승철이가 체육하는 앤데 가서 잘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승철이가 엄마 이러는 거 알면 더 걱정하느라 더 힘들어요. 라며 달래서 겨우 엄마가 버티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울지 마 하면서 안아드리는 게 다였는데 언니는 어른스럽게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가기 전에 언니에게 따로 더 부탁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더 열심히 엄마를 진정시키기도 했고요. 제가 수능을 보고 졸업을 앞두고 오빠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까지 언니가 엄마를 달래는 고생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문제없이 잘 지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서로를 아끼면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 얼마 뒤 엄마에게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할 줄, 그럴 줄 알았죠. 제대한 오빠는 복학 때까지 사회 경험을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대기업 우편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계획대로면 학교로 취업하는 게 맞으니까 언제 회사 생활 해볼까 싶어서 라며 말하는 오빠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엄마 곁을 지켰고요. 그 무렵 저는 저대로 대학 생활에 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전공이 유아교육인데 과제가 엄청 많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매일 교구 만들고 게시물 만드는 실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별 과제도 많다 보니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게에 나가보는 게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빠는 정년 퇴임을 앞두시고 퇴직하시면 엄마를 돕겠다고 하시면서 언니에게 조수로 받아주십시오 라며 농담을 하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잘 보이라는 말을 들을 걸 뻔히 아시면서 말이죠. 엄마는 가게 음식들까지도 그렇게 혼자 다 맡으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시장에 가셔서 음식 재료를 받아오시거나 그분들께 배달을 부탁하셨다가 아침에 음식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날도 식재료 배달을 받기 위해 일찍 나가셨다가 쪽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셨나 봐요. 안 그러면 저녁 때까지 장사하기가 힘드시니까요.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밥은 챙겨 먹도록 해놓고 가시고 그렇게 쉬신 거죠. 언니도 그 시간에는 가게에 없고 엄마 혼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는 꽁초를 벌이면서 엄마 가게의 시래기 쪽으로 던진 것이 불씨가 되어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건조한 겨울 날씨에 그간 쌓였던 자잘한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시래기와 벽 사이에 끼어 있다가 불이 붙은 모양이더라고요. 새벽이었기에 그렇게 붙은 불은 빨리 발견되지 못했고 점점 커져서 벽을 타고 엄마의 가게 작은 창문으로 들이치면서 커지게 되어 엄마를 질식시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창문이 엄마가 쉬는 쪽방 쪽 창문이었거든요. 엄마는 피곤한 몸을 잠깐 뉘었다가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저희에게 우리 큰딸 시집 보내고 우리 아들 선생님 되는 거 보고 우리 막내 유치원 선생님 하는 거 보는 날이 언제나 올까? 라며 말하며 웃고는 하셨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렇게 가버리신 겁니다. 불은 2층까지 타고 올라갔고 언니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꺼진 후였다고 합니다. 언니가 사장님
이라며 울면서 엄마를 찾았지만 소방관들은 2차 사고에 대비해 언니를 막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얼른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가시게 되어 저희도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별일 아니길 바라고 바랐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할 때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불길이 꽤나 컸는데 엄마가 주무시던 방으로 연기며 불길이 다 들이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고 엄마가 우리를 놀래어주려고 장난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요즘 과제 때문에 승주 얼굴도 못 보고 엄마가 서운해 라며 안아주셨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짜인 것 같은데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언니는 고개도 못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도 어안이 벙벙해 하다가 언니와 저를 붙들고 고개를 바닥에 파묻고 울더라고요. 아빠는 이리저리 사건 경위에 따라 알아보시고 병원 실물을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서야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쓰러지듯 엎드려 우셨습니다. 3일 동안 치러진 장례식은 저희 가족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못한 채로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엄마를 시골 선산에 모시면서도 저희 가족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각자의 방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누군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놀라서 나가보니 언니가 나와서 밥 먹어 라며 퉁퉁 부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언니가 와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아빠는 회사에 나가셨다가 휴직을 하셨고 저는 학교에 가고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그러더니 저 일할 곳이 생겼는데 여기서 좀 멀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집은 주인분께 말씀드려 놨으니까 집 빠지는 대로 보증금 챙기시고요. 가서도 연락할게요. 라고 하고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엄마와 언니가 해놓은 반찬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버텨줬는데 그마저도 다 떨어지니 방도가 없더라고요. 엄마의 반찬은 한 젓가락씩 얼음통에 담아 얼려놓기도 했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 수 있는 반찬을 해보고 어려운 건 사 먹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열심히 챙긴 덕으로 온 가족이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다 보니 아빠가 챙기시는데도 엄마의 음식이 그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진작 좀 배워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였죠. 엄마에게 우리 흰쌀밥 좀 먹자, 응? 이라며 어리광을 부리며 먹던 흑미 콩밥도 먹고 싶어져. 해보면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음식이 넘치던 우리 집이었는데 어느새 냉장고가 텅텅 비는 날들도 많았고요. 저도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봤지만 엄마가 하시던 맛은 안 나고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속상했고 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나중엔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에게 점점 전화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랑 통화하다 보면 좀 더 슬퍼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엄마 생각도 더 나고요. 아빠는 가끔 언니와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점점 줄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전화번호가 바뀌어 언니와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빠는 미연이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이렇게 번호 바꾸고 그럴 아이가 아닌데 라며 서운해 하셨지만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다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참 빨리도 흘렀습니다. 오빠는 졸업 후 임용고시 준비를 2번 하더니 합격해 임용을 받았고 저도 졸업 후 임용고시를 한 번에 붙어 유치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빠는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시 다른 회사에 들어가셨고요.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도 언니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워했지만 나타나지 못하는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빠는 밥 당번이 되셨고 오빠는 장보기 당번, 저는 반찬 당번을 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하얀 쌀밥만 하셨는데 저희는 암묵적으로 다른 잡곡밥을 찾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먹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시중의 레시피대로 반찬들을 따라하며 반찬을 했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았지만 뭔가 아쉬운 맛이었죠. 그런대로 엄마가 안 계시는 상황에 적응하며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잊을 수는 없으니 가슴에 묻고 슬픔을 참았습니다. 특히나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빨래는 돌아가며 했는데 엄마가 쓰시던 세제가 아니면 사와도 쓰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제로 빨래를 하면 조용히 다시 아빠 빨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저희는 아빠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오빠와 제가 전날 회식을 한 탓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빠가 우리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대충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새로 생긴 식당인데 메뉴가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가보자고 라고 하시면서 앞장서시더라고요. 오빠와 저는 하품을 해가며 아빠를 따라 졸래졸래 따라갔습니다. 가게 입구서부터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이며 메뉴들이 엄마의 가게와 흡사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먹먹한 마음으로 들어선 가게 안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그리던 냄새도 나더라고요. 갑자기 입맛이 돌면서 배가 고파지더군요. 그래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는데 주문 방법도 엄마의 가게와 비슷했습니다. 다른 점은 한상 차림이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쭈어보니 저희 가게의 인기 메뉴들을 조금씩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 인기 많아요. 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아빠와 오빠,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메뉴를 선택해 시켰습니다. 음식들이 나오고 밥이 돌솥에 나오는 것도 엄마의 가게와 비슷했습니다. 돌솥을 열고 밥을 보는 순간 저는 와! 하고 소리를 치다 괜히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지어주시던 흑미 콩밥이 소복이 담긴 그 솥을 보고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졌거든요. 아빠와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음식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먹자, 먹어, 응? 이라며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빠와 저도 아빠를 따라 한 젓가락씩 반찬을 떠 입에 넣는 순간 저희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엄마의 음식 맛이 났거든요. 밥 한 입 먹고 울고, 제육 한 입 먹고 울고, 오징어 볶음 한 입 먹고 울고, 다른 밑반찬들과 갈비찜도 한 입씩 먹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엄마의 음식들과 같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겨우 누르고 식사를 마친 저희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물론 눈물을 닦으면서 먹느라 코와 눈이 빨갛게 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오시면서 아빠가 여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라며 칭찬을 하자 입에 맞으셨어요? 저희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하세요. 젊으신 분이 솜씨 좋으시죠? 또 드시러 오세요. 라며 인사를 하시는데 뒤에서 한 여자분이 나오시면서 식사 맛있으셨어요? 또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가 하면서 그쪽을 보니 그쪽도 우리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달려와 저희를 끌어안으며 내가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그 가게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다시 가게 한편으로 가 앉았습니다. 언니가 잠시 뒤면 브레이크 타임이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차를 내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과일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언니는 오전 장사를 마감했다며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언니에게 아빠는 미연아, 잘 지냈어? 너까지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손을 잡은 언니도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오빠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모랑 삼촌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사장님한테 도움받을 때는 모른 척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남긴 돈 달라고. 할머니가 남긴 돈이라고는 월세 보증금 남은 것밖에 없지만 주고 말아버리자 싶어서 줬는데 그 후로도 걸핏하면 돈 달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준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며 핸드폰을 바꿨는데 거기 직원이 실수를 해서 사진이랑 전화번호를 다 날려먹은 거예요. 나 숫자에 약해서 번호도 사장님 번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라더니 언니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다른 식당에서 이 악물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이렇게 돌아와 사장님이랑 같은 메뉴로 식당 차리고 싶어서. 아무리 다녀봐도 사장님처럼 음식을 하는 식당이 없어. 라면서 또 눈물을 닦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음식 맛보고 다 울었잖아. 언니인 줄도 모르고 엄마 음식이랑 너무 비슷해서 신기하다 하면서도 우리 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라며 제가 웃었더니 아이고 우리 막내 이제 울면서도 말도 잘하네. 다 컸다. 시집가도 되겠네. 라며 제 얼굴을 쓰다듬는데 다시 한번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에게서 나던 그 냄새가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아마도 언니가 엄마와 비슷한 식재료를 만지다 보니 그런 탓이었겠죠. 그런 줄 알면서도 언니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더 맡고 싶어 언니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난 게 제일 좋았고 엄마가 한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희를 보더니 누나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살자 라며 언니의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사장님이랑 남자 사장님이랑 승주랑 승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러다가도 잊었겠지 싶어 혼자 서운했어. 그러다가 가게 열면서 찾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일 음식 좀 싸서 찾아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만난 거야 라며 오빠의 손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남자 사장님이 뭐니? 아버지라고 해.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고 살아도 되잖니? 너희 엄마 소원대로 미연이 너 시집 보내는 것만 남았는데 계속 사장님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 라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은 지나고 언니가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 저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언니는 반찬을 싸가지고 어떤 남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가게 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는데 인상이 너무 좋은 분이라 아빠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엎드려 절을 하더니 아버님, 미연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인생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언니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등등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촉촉한 대답을 얻으셨는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애엄마가 미연이 시집갈 때 줄 거라고 따로 모아둔 거야. 사고 나고 나서는 내가 계속 넣었어. 살림 사는데 보태고 날 잡아. 자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게 상견례 하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받아든 언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울었습니다. 저와 오빠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분은 우는 언니의 어깨를 토닥이더니 잘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다시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 가게에서 남자분 가족과 만나 상견례를 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한 언니는 지금은 예쁜 딸 둘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형부와 조카들은 언니가 없이도 주말에 놀러와 놀다 가곤 하는데 엄마 없을 때 피자 사줘 맛있는 거 라며 조르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피자는 사주지만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 거 알아둬 라며 사주곤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얼마나 그리울 맛인지 저는 아니까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남은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곁에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후회가 남으니까요. 그리고 언니, 잘 들었어? 또 울었겠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